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청아국이 이뻐 보이네요.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핀 리갈 제라늄과 조날개 제라늄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동안 그 한파로 인해서 환기를 자주 못 시켜줬더니 좀 탈이 났어요. 해충 피해가 있어서 어떤 해충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또 해충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과 어떻게 하면 박멸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리갈 제라늄 중에서 이거는 마젠타인데요. 리갈 제라늄들은 7월까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고요. 또 병충해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 제라늄들은 그 여름에 무르기가 쉬운데 리갈 제라늄은 무르지도 않고 잘 자라는 편입니다. 삽목할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뿌리가 잘 안 내리거나 내린다 해도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가 더디 나다 보니까 이 봄에 삽목했을 경우에는 삽목한 개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더운 여름을 맞이했을 때 그 더위에 무름으로 많이 죽더라고요. 모든 제라늄이 봄 삽목보다는 가을 삽목이 좋고요. 특히 리갈같이 뿌리가 더디 나오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차라리 겨울 삽목을 하는 것이 봄 삽목보다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골든 애니버서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담 살롱입니다. 이 마담 살롱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해주니까 그 이후에는 꽃도 피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조날개 제라늄에 비해서 꽃이 굉장히 피기 어렵게 간신히 나오더라고요. 리갈 제라늄 중에 지금 엘레강스 브라보인데요. 이렇게 주먹만 해요, 꽃이. 손바닥을 다 가리죠? 하나만도, 이 꽃 하나만도 굉장히 큰 편인데 다른 꽃들에 비해서 이게 이렇게 덩어리지니까 굉장히 크네요. 이거는 엘레강스 퍼퍼 매저스티인데요. 최근에 얘는 조금 등치가 크긴 했었지만은 굉장히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꽃도 크고 지금 가지도 엄청나게 커서 다 웬만한 꽃에 2배 정도로 크게 자랐습니다. 꽃망울도 가지 끝마다 지금 여기저기 많이 물고 있습니다. 계속 피고 지고 예쁘게 피고 지고 해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는 여러분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꽃이네요. 잘 자라고 꽃도 잘 펴주고. 게다가 제라늄들은 병충해가 거의 없는 편인데 그나마도 그 리갈 제라늄은 여름에 무름도 없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도 감상하고 물도 주면서 혹시 모를 해충 피해를 확인했는데요. 정말 해충 피해가 생겼습니다. 해충이 발견됐어요. 제가 그동안 한파로 전처럼 환기를 자주 시켜주지 못했어요. 진딧물인지 어떤 유충인지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나무에 있는데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무 곳곳을 살펴보니까 나무 줄기에도 뭔가 거뭇거뭇한 점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나무의 모양새가 아닌 느낌이 들어서 긁어봤어요. 떼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정보를 찾아보니 총체벌레의 소행이 맞는 것 같고요. 총체벌레는 이렇게 나무나 잎, 줄기, 열매 등의 그 뾰족한 잎을 꽂아서 빨대 꽂듯이 꽂아서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즙을 빨아먹고 그러면 그 상처가 나서 저렇게 검은 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 검은 점은 떼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저는 혹시나 저 검은 점 저 사이에도 혹시 알을 낳았을까 싶어서 최대한 저걸 긁어냈습니다. 또 하나는 겉흙을 3cm 정도 파서 버려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겉흙에는 총체벌레가 알을 낳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흙을 걷어내서 버리시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또 이렇게 찜찜한 마음에 다 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너무 타격이 크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해충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 부겐베리아가 그 상태가 그 정도로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독한 약을 쓴 데다가 그 뿌리를 다 털어서 오히려 너무 심각한 그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화초도 분갈이만 잘못해도 그 분갈이 몸살을 하잖아요. 가뜩이나 해충 공격으로 힘든 아이를 흙을 다 털었더니 너무나 큰 타격이 왔나 봐요. 입이 다 처지고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오를 범하지 마시고요. 겉흙 밑으로 3cm 정도까지만 파서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밖에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태우거나 묻으라고 하는데요. 마땅치 않으면 밖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목초액을 좀 강하게 타서 화초 전체에 다 뿌려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싹소롬에는 제대로 못 뿌려준 것 같아요. 싹소롬 잎에는 또 약초를 잘못 뿌리면 물만 닿아도 누렇게 변색이 되는 싹소롬한테는 조금 그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서 그 잎에는 못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응애가 생겼어요. 어딘가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싹소롬에는 약을 안 뿌렸더니 이렇게 작은 싹소롬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다른 큰 싹소롬이나 주위 다른 화초에는 응애가 보이지 않았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화장실 세면대에 놓고 이렇게 목초액을 뿌려줬는데요. 응애는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울여서 입 뒷면을 중점적으로 샤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음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샤워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후 이틀 정도는 다른 방 창문 쪽으로 격리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뿌려준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제라늄을 찍다가 그 옆에 있던 크리스마스 로즈 잎을 확인하게 됐어요. 혹시나 하고 확인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거기에도 그 해충이 끼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크리스마스 로즈한테 어떤 그 해충이 없었는데 한번 다시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잎 뒷면을 보게 됐는데요. 어머, 이렇게 응애가 생겼어요. 당장 목초액을 뿌려봐야겠어요. 이 해충은 제가 찾아보니까 응애인 것 같아요. 응애의 특징은 식물의 세포액을 빨아먹고 살고요. 응애가 생기면 거미줄 같은 걸 치고 또 이동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잎이나 줄기에 달라붙어서 식물 세포 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잎이 누렇게 점점이 누렇게 변하고요. 또 사람 몸에 붙어서 기어다니면 간지럽거나 가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한파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환기를 덜 시켜줬더니 그 응애가 살기 좋은 조건이 되었었나 보네요. 응애는 햇빛이 강한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창궐하고요. 습기나 물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하게 키웠던 싹소롬이나 크리스마스 로지에 생겼던 것 같고요. 또 습도가 높은데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도 잘 생긴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해충은 환기가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잘 발생하고요. 또 미리미리 확인이 돼서 대처를 하면 또 그 해충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요. 박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 가지나 열매, 잎 등에 검은 점이 생겼다면은 총체 벌레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점들을 최대한 다 떼어내 주셔야 되고요. 또 겉흙을 3cm 정도만 걷어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제약은 번갈아 다른 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충을 퇴치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약은 5일에 한 번씩 서너 번 걸쳐서 뿌려주시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 정도 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독하지만 않는다면 3일에 한 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며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